안녕하세요, 레알입니다. 오늘은 팬이 없는 무서운 서버를 만들 겁니다. 사용할 제품은 기컴의 A8 Max라는 미니 PC이고요. 라이젠 9 8945HS CPU에 DDR5 32GB 메모리를 탑재한 상위 라인의 제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미니스포럼 제품과 동일한 스펙이죠. 심지어 메모리도 똑같이 마이크론의 DDR5 5600 1개를 넣었습니다. 외관을 비교해보면 가로 세로는 거의 동일한데 높이는 기컴이 2cm가량 낮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더 컴팩트하고 통알루미늄으로 된 바디가 깔끔하고 고급스럽습니다. 반면에 미니스포럼 제품은 높아진 높이만큼 SSD 쿨링을 위한 팬이 추가로 달려있어서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포트는 USB 3.2A 포트가 전면에 4개가 있고요. 후면에도 USB4 C타입 포트 1개를 포함해서 4개가 더 있습니다. 많아서 나쁠 건 없지만 총 8개의 USB 포트는 어떤 상황에서 쓸까요? 실용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면에 가지런한 포트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이제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통으로 된 케이스라서 아래쪽으로 분해를 합니다. 보통은 전원 버튼이 걸리기 때문에 반대쪽을 당겨줘야 하는데 이 모델은 반대입니다. 전원 버튼 쪽을 당겨줘야 기판이 빠집니다. 내부 구조는 블로우 팬을 장착한 전형적인 미니 PC 구조입니다. 특이한 게 PCB 기판을 잘라서 여러 포트들을 달았습니다. 덕분에 쿨링팬을 제외한 기판 전체의 높이가 2cm가 채 되지 않죠. 이건 참 잘 만들었습니다. 작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어댑터는 19V 120W 제품입니다. 기컴은 어댑터가 참 작죠. 이것도 칭찬합니다. 저는 일단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세팅을 해줬는데요. 이상하게 자꾸 꺼집니다. USB4 포트가 스펙상으로는 100W PD 입력을 받거든요. 그런데 100W 출력이 가능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금방 꺼집니다. 배터리 문제인가 싶어서 100W 충전기랑 케이블도 바꿔서 연결해봤는데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전력 측정기를 달아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평소에는 20W 내외를 쓰다가 80W 이상으로 올라간 후 꺼지더라고요. 순간 전력이 100W 이상으로 튀면 꺼지는 것 같습니다. CMOS를 찾아봐도 전력 제한을 거는 옵션은 없고 파워 모드를 사일런트로 하면 되기는 한데 불안합니다. 보조 배터리와 미니 PC의 조합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제가 미니 PC를 이용한 커스텀 빌드를 많이 했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찬을 받았습니다. 전에 받은 제품도 지금 AI 서버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니 PC는 소모 전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상시 켜두고 쓰기 딱입니다. 맥미니를 많이들 쓰시는데 로컬 LLM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익숙한 윈도우 기반의 PC가 AI 서버뿐만 아니라 NAS나 미디어 서버 등 다양하게 사용하기 편합니다. 저는 기컴 A8 Max 제품으로 AI 서버를 만들 거고요. 침실에서 24시간 켜두고 사용하기 위해서 팬을 제거하고 완전한 무소음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제가 어디서 본 게 있거든요. 이런 커다란 방열판을 붙여서 무소음 미니 PC를 만든 게 있었습니다. 조명 뒤에 붙이는 패시브 방열판인데 이 정도 크기로 약 65W의 연용량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작업들의 전력을 측정해 봤는데 20W 정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CPU 쿨러를 제거하고 히트 파이프까지 분리하면 그 아래 CPU가 보입니다. 처음 계획은 이랬습니다. CPU 위에 2에서 3mm 높이의 구리판을 올려서 주변 부품보다 높이를 높여주고 그 위에 커다란 구리판을 올려서 열을 퍼뜨려 준 다음 구리판과 방열판을 접합해서 열을 방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은 계획이라 생각했는데 방열판을 올려보니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3mm 두께의 순구리판과 히트싱크의 무게를 합치면 874g이 되거든요. 반면에 CPU는 정말 작고 금속 커버가 없어서 무거운 걸 올리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구리판과 방열판을 강하게 눌러주지 않으면 열 전도가 잘 안 될 텐데 압착을 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기존의 기컴에서 잘 만들어둔 히트파이프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히트파이프 면적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이 위에 써멀 패드를 대고 방열판을 바로 올려줄 겁니다. 그리고 무거운 방열판은 케이스가 직접 지지하도록 설계를 할 겁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죠. 히트싱크와 구조물 때문에 방열판을 바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히트파이프는 구리, 히트싱크는 알루미늄, 쿨링팬을 고정하는 구조물은 자석이 붙는 걸 보아 철입니다. 챗GPT에게 물어보니 철과 히트파이프는 브레이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용접되었을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인두기로 분리하는 건 어렵고 히트파이프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잘라내고 다듬는 걸 추천하네요. 히트싱크와 철구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로타리 툴을 구입했습니다. 전부터 생각만 해오던 툴인데 이번 기회에 하나 장만했습니다. 로터리 툴은 드레멜이 유명한데 저는 조금 헤비한 작업에 적합한 미로키 제품을 골랐습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시작해볼까요? 먼저 히트싱크를 제거해줍니다. 구리 파이프에 용접이 되어 있는데 플라이어로 최대한 제거를 해주고 나머지는 로터리 툴로 갈아낼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방열판을 비틀어서 떼어냈는데 지저분하게 떨어지더라고요. 하다보니 요령이 생겨서 위아래로 흔들어서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 다음은 쐐기둥을 잘라주겠습니다. 그라인더의 각도가 잘 안나와서 최대한 아래 부분을 잘라주고 나머지는 갈아주겠습니다. 이쪽은 쇠판을 통째로 잘라버리면 되고요. 기둥을 다 잘랐으면 드럼 사포를 이용해서 남은 부분을 갈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저분한 히트싱크 쪽을 매끄럽게 다듬어 줍니다. 미니 PC나 노트북에 사용되는 납작한 히트파이프는 두께가 매우 얇습니다. 내부에는 유체가 들어있는데 구멍이 나면 성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작업해 줍니다. 돌출부를 모두 제거하고 납작한 히트파이프만 남은 모습입니다. 샌딩 작업을 더 해야 하지만 우선 이 상태 그대로 방열판을 올려봅니다. 이제는 그럴듯한 자세는 나옵니다. 하지만 빛을 비춰보면 틈이 많이 있습니다. 방열판과 최대한 접합되도록 사포를 이용해서 평평하게 다듬어 줍니다. 히트파이프에 붙어있는 철판은 제거하기 어렵기도 하고 방열판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정리만 해줍니다. 나중에 철판 주위로 써멀 패드를 붙여서 방열판과 접합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줄 시간입니다. 나사의 위치를 잡아주고 테두리만 올려서 형태를 먼저 잡아주죠. 그 다음은 전면에 USB 포트를 만들어줍니다. 한 번에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면서 만족하는 수준까지 맞춰줍니다. 포트의 위치를 잡았으면 전원 버튼을 만들어줍니다. 버튼이 들어갈 간격을 측정해서 구멍에 쏙 들어가는 버튼을 만들어주면 쉽게 되죠. 케이스 바닥이 완성됐습니다. 방열판을 지지할 수 있도록 테두리를 추가해주면 퓨전 360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블렌더를 실행합니다. 블렌더를 이용하면 올가닉 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퓨전 360으로 만든 본체의 더미를 불러온 다음 적당한 크기의 직육면체를 추가해줍니다. 메쉬를 세분화 해서 점들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원하는 모양을 잡아줍니다. 저는 거대한 방열판을 산봉우리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다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타나면 멈추고 세부 디테일을 다듬어 줍니다. 그런 다음 본체 모양의 더미 오브젝트로 산을 잘라내주면 외관이 완성됩니다. 출력해서 끼워보니 조금 빡빡하네요. 케이스가 전체적으로 뚱뚱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더미 오브젝트도 조금 더 크게 조정해 주고요. 산 모양의 케이스도 크기를 줄여줍니다. 블렌더의 모디파이어라는 히스토리 기반의 작업 방식을 사용해서 디테일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도 전체 구조를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을 다 만들었고요. 강렬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출력해 줬습니다. 잘 나왔죠?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조립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시네벤치 23을 돌려봤습니다. 갈수록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10분 후 최종 점수가 14,658점이 나왔습니다. 순정이 15,329점이었으니까 수치상으로 95%의 성능이 나온 겁니다. 여름이라 방온도가 29도인데 팬 없이 히트싱크로만 이 정도가 나온 걸 보면 열 처리가 상당히 잘 되는 겁니다.
히트 파이프가 이렇게 뺑 돌아서 가죠. CPU와 가까울수록 뜨거운 걸 색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방열판을 올렸을 때도 왼쪽 아랫 부분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게 보이시죠? 구리판을 빼버려서 방열판 전체에 열을 골고루 퍼뜨리지는 못했지만 열 전도는 충분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방열판의 최고 온도는 67도로 측정됐고요. 이때는 뜨거워서 손으로 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정도 열 처리 성능이라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완전 무서운 미니 PC를 만들어 봤습니다. 미니 PC를 생각 중이시라면 고성능 저발열 슬림한 기컴 A8 맥스 모델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